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좀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박수에 좀 많이 인색한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회사가 그리고 저희가 고민해왔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될 수 있다면 제가 마지막 인사드릴 때는 좀 크게 박수해 주시면 다음 발표자분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첫 순서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사이버 AI를 통한 미래 업무 환경 보안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자본금 뭐 3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유럽에서 가장 기대되는 IPO를 달성해서 이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만 8년째 이제 8년이 다 돼 가는데요. 8년 동안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과 고객들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7천 개 정도의 어떤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사이버 AI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변화되는 상황들이야 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업무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업무하는 위치, 물리적인 위치, 논리적인 위치들이 빠르게 굉장히 더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부터도 이따 데모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업무하는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IFC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이동해 가면서 여러 개의 고객사 환경에서 제가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 뭐 문서들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읽고 여러 단계의 회의들을 진행하고 또 고객들과도 회의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제일 많이 아마 이렇게 세미나 때 들으시면 많이 들었을 게 뉴노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언제 이게 노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가깝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업무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와서 제가 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면 인식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이 AI 칩이 들어있는 아이패드에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점점 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당하게 라인들을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걸 메타화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외부의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온프라미스로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면서도 그런 변화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막 어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메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의 정보들과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1년 반 전에는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여러 회사들의 이름들과 그 회사가 제공하는 사스들, 여러 형태의 유형들을 활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내부 직원들은 더 나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안 관점이 아닌 업무의 관점에서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거냐라는 게 오늘의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협 통계해서 요 데이터는 전적으로 저희 고객사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가공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왔는데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이제 뭐 업무상에서 불편을 느끼는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하나로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모르는 새에 우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내가 관리하는 영역 범주 내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여기 와 계시면서도 계속 이제 회사에서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오전에 보니까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그 잠깐 시간에도 이제 여러 개의 연락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모든 걸 알기 어렵고 그 모든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업무의 활용성들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고객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단편적인 접근 방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 보시고 원격의 근무를 보시고 뭔가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응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대응 조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지금 이런 가속화의 과정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더 열심히 더 적절하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보안이 어떤 형태로 그런 업무들을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취약점이나 어떤 비승인 기술에 의한 위협들을 탐지해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발표가 났지만 앱스토어, 애플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 내에서도 감염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라든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 컨트롤하기 어려운 범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동적인 환경들은 지속적으로 될 거고, 아마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환경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작업 패턴들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거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비지도 학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센서들을 사용해서, 고가의 센서들을 사용해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게 벌어나는 상황에 대한 스냅샷을 찍는 거죠. 센서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는 잘 일어나지 않는, 차량이 굉장히 많지만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잘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그 기대 피해라고 하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 내가 몰랐던 상황들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도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어주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비지도 학습보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에서 내가 뭔지를 모를 때, 진단하기 어려울 때 진단하기는 좋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3번째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비지도 학습을 주요한 기술로 해서 상장했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길 때 한번 어떤 식의 고민들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고민이고 저희 기술을 선택한 고객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 패턴이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예전에 기술들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으로 ABS가 동작이 되는 환경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정차하는 경우들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은 굉장히 유니크할 거기 때문에 그 유니크한 환경을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의 고민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발견했던 시스템 중에서 가장 잘 진화된 시스템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명이기도 하지만 사이버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그 자가격리를 저희 애들이 이제 마쳤거든요. 저는 이제 세 자녀라서 저희 와이프가 혼자서 애들 셋을 데리고 집에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면서 뭐 코로나 검사 받고 진단 받았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럴 때 애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는 못 찾는데 저희 와이프는 딱딱 정확하게 보면서 어떤 약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애들이 지금 갇혀진 상황, 자가격리라고 하는 상황은 처음으로 겪는 상황인데 자가격리가 되고 나서 애들이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뭔가 이제 뭐 소변, 대변을 보는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그 상황에서 이상해지는 상황들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람이 제일 잘하죠.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들을 사람의 역량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그니처나 룰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을 가져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들을 한번 인공지능한테 맡겨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의 생체 모방 기술로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면역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체계, 논리적인 역동 관계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내부에 우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IP들의 인과관계, 상관관계,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들 혹은 로그인하는 관계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유발하는 관계들,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관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세포의 변형에 따라서 몸에 발열을 낼지 혹은 아예 몸져 눕게 만들지 하는 그런 반응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 면역 체계 시스템도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탐지,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버전 5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버전업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분석가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분석가를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의 전문 분석가가 SOC 팀을 이뤄서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에서 전 세계를 24시간 커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보안 이슈들이 동시간대에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인공지능 분석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SOC 팀에서는 인공지능 분석가가 탐지하고 분석한 내용을 감수하는 형태로 일을 하지 예전처럼 직접 사람이 뭔가 하나의 단일 이벤트를 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단일 이벤트와 여타 이벤트와의 관계들을 분석하고 상관관계하는 것들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분석가를 사용해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저희의 영역으로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직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 많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시고 있는 방법이나 업무를 보시는 체계나 순서나 절차나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는 충분히 구현은 가능합니다. 다만 24시간 365일 쉬면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한 10만 가지가 조금 넘게 저희가 글로벌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문맥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정보, 내부 기관에 대한 정보, 우리가 운영하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인공지능과 지금의 점점 진화되고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 버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자면 내부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내부에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직급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C레벨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모르던 정보들을 어떻게 더 알려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움직임들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과연 내가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방법이라든가 생각하는 절차들을 어떤 형태로 적용할 거냐라고 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로직을 가급적 근사치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존에 아시던 분 모르시던 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율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절차가 저희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100% 다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보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주도 학습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만 8년 동안 상장까지 이뤄내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자면 결국은 시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저희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글로벌 한 20명 정도는 박사급으로 AI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자들 출신 중에서 굉장히 연구하셨던 분들을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회사 내에서 저도 이제 같이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기능 중에 가장 힘든 거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한 고객이 요청을 주신 건데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찾아와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이상한 거에 대해서 특징들을 알려주고 사항들을 알려줘서 대응까지 한 건 알겠는데 자, 인공지능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상하지 않은 건가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기능 개발을 한 1년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인공지능한테 자,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업무 지식에 기반해서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IP를 주고 특정 장비에 대해서 특정 시간을 줘서 혹시 이 장치가 특정 시간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있는지를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조사 한번 해줘 하면 쭉 조사해서 리포트를 뽑아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과제들이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운영하시는 솔루션에서 뭔가 더 많은 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그러니까 한 개의 위협 탐지 대비 한 개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앞으로의 전략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율 대응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조금 저희도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동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기계가 대응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영업적인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자율 대응을 한다는 건 자율 주행 차량에 맡겨서 내가 손을 대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것만큼 불편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일정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활용할 거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국내 고객 중에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IP를 변동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우리 시스템에 우리 연구 시스템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이제 그런 연결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은 아니지만 평소에 들어오지 않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수로 연결이 될 때 그걸 unusual activity라고 정의 내려서 그 행동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프리카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접근 시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서버 쪽으로. 서버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리소스를 너무 고갈시켜서 이제 사용이 어려운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모델을 만드신 걸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고객분이 직접 본인이 확인하셔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시그니처나 룰처럼 어떤 특정한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자산의 운영 현황을 안다면 인공지능이 학습했을 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보통 추석, 설날 아니면 뭐 특정한 연휴일 때는 능동적으로 그냥 차단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인공지능이 요청하면 물어보면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알려줘서 차단해 마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하고 협업해서 결국 이 수준이 높아질 때 마지막에는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제 보안에서 중요한 인공지능의 사용 현황이나 그 퀄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넘어가서 이제 준비한 데모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모 기준으로는 최신의 이제 인공지능 분석가가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렇게 보시면 한글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영어로 한번 놓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미러링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로 보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외부의 사용자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어떤 형태로 보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가 아마 조금 이상하게 로그인을 했던 것 같아요. unusual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받아서 결국은 메타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요. 그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움직이는 건 그 데이터가 결국은 움직이면서 데이터의 유출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뭐 침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다차원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사용자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해상도가 안 맞아서 여기 보시면 unusual country에서 로그인을 했다 이렇게 찍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라우드 사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 나라를 인공지능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있는 나라와 이쪽에 보시게 되면 터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됐는지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특정 사용자가 영국 캠브리지에서 보통 로그인하던 사용자가 갑자기 1시간 후에 터키로 IP를 바꿉니다. 그러더니 로그인을 AWS에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로 접근 시도를 합니다. 하고 나서 로그인이 시도가 되고 나니까 성공이 되고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고 나서 파일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폴더에 들어있던 파일에 인플로이라든가 뭔가 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문구들을 사용해서 했다는 걸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상하다라고 알람을 띄워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룰이나 시그니처를 가지고 사후에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대응할래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한국에 있던 사용자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있는 IP를 달고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의 양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둘지, 그 양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그때 로그인할 때 로그인 시도는 몇 번까지로 둘지, 이런 세부적인 변화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정의 내리거나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3만 대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학습하면서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그 조건들에 따라서 어떤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정리해서 내부의 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흐름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상 행동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AI 기반으로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면서 앞으로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비공개 자료로 저희 내부에 로드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캠브리지 연구소에 가서 저희 고객분들하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로드맵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장치들,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복합기라든가 뭐 IP를 달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상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도 PLC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제어망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LTE로 해서 사설망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래서 원격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회사 연구소 1층에 가면 이제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런 IoT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플랫폼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적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이 가벼운 칩 하나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주문을 해서 난 기쁜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진을 사용해서 어떤 음악을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걸 범주를 넓혀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우리 내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 자산들, 그게 3만 대가 됐든 5만 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상관없이 그것들의 관계와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는 방법들과 거기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이벤트를 기준으로 또 그 이벤트들을 묶어서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런 형태로 리포트를 써서 리포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 밑에 1층에 저희 부스에 와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드렸다고 하시면 저희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그래도 한 잔 준비해 드리니까요. 와서 또 따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